네, 안녕하세요. 노영구제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네, 이번 2월달 매매사례에서는 1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된 건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매입했던 포인트, 또 투자성, 또 수익성 등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남동의 20억대 건물부터 청담동 건물, 그리고 항아리 상권에 있는 수익형 건물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빌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예전에 박진영 씨의 회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옥으로 썼었던 그런 건물인데요. 네, 현재 청담동의 수요와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역과의 거리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압구정 로데오와 청담역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 굳이 역과의 거리를 따져보자면 약 908m로서 역세권에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위치를 설명해드리자면 건너편에 프리마 호텔이 있고, 예전에 여기 LV 호텔이 있었고요. 청담 사거리 인근에 있는 건물입니다. 예전에 여기 JYP 사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에 던킨도너츠라든지 이쪽에 이제 JYP 소속 연예인 2PM, 2AM, 원더걸스 그런 팬들이 예전에 많이 직결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도 보여줬던 건물이고요. 필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개요는 대지 면적 99.67평, 연면적 314.39평의 건물이 124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1월 8일, 소유권 이전일은 1월 11일, 등기상으로는 거의 3일 만에 잔금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청담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약 2주가량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상 협의한 기간은 12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을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게 JYP가 예전에 나가고 현재 다른 임차인이 입점을 해 있는데, 이 건물은 JYP가 나간 다음에 상층부에 주택이 일부 있었어요. 그 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체 상가로 바꿈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케이스인데요. 건물가는 약 4억 7천만 원 정도를 잡고 평당가는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청담동으로 거래되고 있는 평당가를 보면 이면도로도 웬만하면 1억 정도를 하고 있고, 본 건물은 대로변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서 1억 2천만 원 수준이면 현재 청담동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수준의 거래가 된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약 한 3년 전에 100억 정도의 매물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층부에 주택도 있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소유주가 직접 주택 부분을 상가로 바꾸고 또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약 100억보다 25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업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담동이랑 삼성동 인근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래도 워낙 고급 상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청담동, 삼성동 쪽으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건물은 서울 인근 김포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50억대 수익형 건물인데요. 네, 위치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2019년에 개통된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이 장기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장기역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꽤 역과의 거리는 있죠. 네, 그리고 이 상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장기역 인근에 있는 이 라인은 김포 장기지구라고 불리고, 네, 그 주위를 감싸는 이 큰 라인을 이기 신도시죠. 한강 신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한강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하여 있고요. 이쪽으로 수변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아파트 앞에도 쌍용예가 아파트, 이쪽으로 LH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곳 대로변 3면 코너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요. 이 인근 배우 세대의 수요를 흡수하는 상권에 위치해 있어서 안정적인 항거리 상권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개요는 대지 면적 311평, 연면적 216평의 건물이 총 5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계약일은 12월 18일, 소유권 이전일은 2021년 1월 8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노브랜드라는 이마트 자체 브랜드가 입점을 해 있어요. 건물은 한 개층이지만 이 한 개층 전체에 이마트가 단일 임차로 입점을 해 있는 건물인데, 현재 여기서 보증금 5억, 월세 2,500만 원을 내면서 수익률은 약 5.94%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매입했을 때 대출은 약 38억가량을 대출을 받아서 현금 20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매입을 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상권을 한번 설명하자면,
이 한강 신도시는 2010년 초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이었던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약간 미분양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린 그런 동네였거든요. 하지만 그 미분양이 약 2016년도까지는 지속이 되다가 현재 2021년에 있어서는 미분양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너편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입주를 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노브랜드가 신세계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데 한 3, 4년 만에 전국적으로 점포가 한 300개가량으로 늘었을 정도로 이마트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통망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패전율이 다른 업체들보다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용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매물이었고 또 높은 수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 건물에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은 성수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굉장히 저렴한 땅값에 나왔던 매물이었습니다. 신축 부지 정도로 나왔던 매물인데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성수역 2번 출구에서 약 426m, 보통 저희가 역세권을 500m 내외라고 하는데 그 역세권 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필지 모양은 두 필지의 건물이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대로변과 이면도로, 즉 양면도로에 접하고 있는 그런 필지예요. 그래서 신축을 했을 때 앞으로 건물을 빼고 뒤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필지였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개요는 대지 면적 247.29평, 연면적 461.39평의 건물이 총 170억에 거래가 되었고 계약은 9월 15일, 소유권 이전일은 2021년 1월 21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렴한 토지 금액이었는데요. 현재 6,875만 원이라는 토지 평당가가 이제 얼마나 저렴한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주위 시세를 한번 봐야죠. 네, 보시면 이게 현재 매각이 된 건물이고 인근으로 봤을 때 2012년도 바로 건너편 건물이 평당 9,400, 9,200, 19년도 11월에 6,09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만 봤을 때도 거의 약 평당 1억가량의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이쪽 이면도를 보시더라도 이면도로 코너 건물이 거의 6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되었으니까 현재 이 건물은 6,800만 원 수준이었잖아요. 6,800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를 이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수동이 3, 4년 전부터 굉장히 투자 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현재 성수동은 이 보라색 계열이 전부 다 준공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업 지역은 400%가량의 용적률로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여기가 다 공장지대였어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 넓은 부지에 한 1, 2층 정도의 건물이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옛날식 공장을 많이 상상하실 텐데 그게 토지 효율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의 토지 고도화를 위해서 높게 건물을 짓고 그 높은 건물에 공장을 넣게 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물들을 짓게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생각을 하시면 1, 2층에 공장이 있었으면 그 공장들을 높은 건물에 지어서 높게 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층 정도의 공장이 있었던 거를 한 8개층까지도 공장을 나눠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토지를 굉장히 고효율화, 고밀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엔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어서 주로 제조업이나 산업 부분에 있는 업종들이 입점을 했는데 현재는 여기에 더불어 첨단 산업 또 정보통신 사업들이 입점을 할 수 있게끔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약 3분의 1 정도의 건물들이 신축되고 현대화된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많은 시행사나 건설사 측에서도 이쪽으로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 쪽으로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도 지을 만한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수동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강남에 약 60% 정도 되는 임대료로 입주를 할 수 있어서 강남에 있는 업체들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건물도 땅값이 워낙 쌌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옥으로 직접 지어서 쓸만한 그런 필지여서 2월 매매 사례 중에 굉장히 저렴한 건물이었다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에 있는 100억대 항아리 상권에 있는 건물인데요. 주로 학원, 병원들로 임차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발산역 4번 출구에서 약 750m 거리에 떨어진 곳이고요. 네, 이 상권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로 등촌 주공 아파트의 배우 세대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보시면 이 배우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우 세대를 수용하는 상권은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건물은 저번 달에 제 동생 전순배 팀장이 상권 분석을 한번 했던 그런 상권에 있는 건물인데요.
보다 자세한 상권 설명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로드뷰를 통해서 상권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치과, 핸드폰 매장, 한의원, 또 주로 학원들이 입점해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대략 한 8층 정도로 건물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나름 탄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개요는 대지 면적 171.55평, 연면적 908.36평의 건물이 총 102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11월 22일, 소유권 이전일은 2021년 1월 11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보증금이 6억 6천만 원에 임대료가 3,83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수익률은 약 4.8%로 서울권에 있는 수익형 건물 중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임차 구성은 주로 학원, 병원, 약국, 또 1층에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는 건물이라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나름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줬던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권들에 대한 변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탄탄했던 곳은 이처럼 항아리 상권이 굉장히 나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했거든요.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항아리 상권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굳이 따지고 보자면 투자성으로 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형으로 가는 그런 건물이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찾고 계시는 20억대 꼬마 빌딩이었는데요. 위치 먼저 보시죠. 위치는 여기 홍대 구역이 있고요. 이쪽으로 연남동 주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은 주로 주택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몇 안 되는 전층 근생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이 현재는 아직도 주택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상가가 몇 개씩 들어와 있거든요. 예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전층 근생 건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개요는 대지 면적 48.49평, 연면적 86.06평의 건물이 24억 2,500만 원의 거래가 됐고, 계약일은 2020년 9월 12일, 소유권 이전일은 2021년 1월 4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정말 뭐가 없는 건물이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는 이런 깔끔한 건물로 탈바꿈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층 근생시설로 입점을 시켰고요.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615만 원이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은 약 3.19%가 나오는 서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이 토지 평당가 4,557만 원 수준의 금액이 이 상권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전층 근생인 20억대 수익형 건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품귀 현상의 금액이 반영이 된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20억대나 30억대에서 어메이징한 건물이 매매가 됐다라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매매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꼬마 빌딩에 대한 품귀 현상이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괜찮았던 매물이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총 2월 매매 사례로 5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총 4달간 매달 4건의 매매 사례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점점 시간이 갈수록 A급이라고 분류가 되는 매매 사례들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B 플러스 정도의 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은 점점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오름세가 언제까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빌딩 시장은 아직도 많은 매수자분들의 빌딩 매입을 원하는 시장이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월 매매 사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